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하프타임 20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체리 블라썸 뭐 이런 겁니까? 아, 맞습니다. 우리 변 기자님이 오정TV 잘 보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역시 섹시한 중년은 다르구나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상욱 기자님도 하프타임 함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자님 중에 제가 뵀던 기자님 남자 기자님 중에 이렇게 평상시 옷을 잘 입으시고 아시잖아요. 너무 네, 다르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예. 여성들이 원하는 딱 그 중년의 이미지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 신변님 보이시죠? 가끔 참고도 해주시고. 아, 분발하라는 네. 얘기죠? 아, 고향 후배인데 잘 좀 돌봐주시고. 예, 고향 선배님이십니다.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다 갖기가 힘들잖아요. 지적인 면이라든지 외적인 면은 다 갖기가 힘든데 다 가지신 아야, 분이다. 김종대 선생은 조금 포기했는데 아, 될 것 네. 같습니다. 신장희 아직 변호사는. 가능성이 예. 있죠? 예, 예. 네. 여기 김종대 요분도 고향. 분도 후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변상욱 기자님, 김종대 전 의원님 저 이렇게 셋이 다 네.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좀 같은 이분은 동네. 좀 다르게 보입니다. 금요일 날 네. 김종대 전 의원 출연하시면 네. 아, 또 뭐라고 씹힐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분발하시라고 제가 따로 마이크 꺼졌을 때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앞에서 두 분 말씀을 잘 듣긴 했는데 네네. 제가 되게 원초적인 궁금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두 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뵙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질문의 수준이 좀 낮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언론인이시니까 네네. 궁금한 거예요. 저는 원래 시사정치에 족보가 없잖아요. MBC의 마지막 방송이 음악 중심이었는데 제가 뉴스하이킥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시사정치의 이런 식견이나 이런 걸 모르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네 공화당이네 정치적 성향이 딱 갈라져도 언론사들이 내노라는 언론사들이 쫙 있는 거야 밑에 예. 한 그래도 4-5개들씩 그리고 뭐 중립적인 언론사들도 빵빵한 것들이 있고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것이 약간 보수 쪽의 성향이 있는 곳들은 굉장히 뭔가 자본이라든지 빵빵한 느낌이 드는데 진보나 중도는 많이 휘둘리거나 아니면 조금 뭐라 될까 그런 좀 돈이 많고 소위 네. 그런 언론사가 왜 없나 궁금한 거예요. 오랫동안 언론인을 또 하셨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변 기자님. 간단합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은 언론의 발전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의 발전하고 200년이나 300년 정도 맞물려서 함께 발전을 했던 거예요. 아. 차곡차곡 쌓여서. 네. 대한민국은 맨 처음에 한성순보라고 정부 기관지가 최초의 대한제국 신문이죠. 때 나왔다가 네. 바로 독립신문이 나오는 듯 했다가 바로 일제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버려서 식민지 신문이 돼버렸고 식민지 언론이 식민지 끝나자마자 그다음에 해방 공간에서는 이제 막 정말 치열한 이념 전쟁 논쟁이- 사이에서 네. 이제 잠깐 끼어들어갔다 바로 한국 전쟁.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전두환 대통령이 8년, 노태우 4년 뭐 이렇게 나가는데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합쳐봤자 14년밖에 안 됩니다. 14년이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만 18년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 더 얹어야 되지만 그런 정치적인 특성도 있었군요. 그럼요. 언론사가 딱 자리를 잡기에는. 그럼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2023년도에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이제 아직도 이렇게 고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네.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 MBC나 조금 고쳤으면 모를까 네. 어렵습니다. 예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노동자들을 조폭이라고 해서 건폭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네. 건폭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써서 나온 기사가 일정 기간 동안 세워봤던 것이 452건입니다. 아이고야. 452. 그럼 너무 건설 길어지는데? 노동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폭력배로 몰아갈 수 있는가? 네. 그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쓰는 기사는 몇 건이냐? 그 같은 기간에 5건이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그러니까 많이 450대 5를 뚫고 나가야만 걱정하시는 뭔가 형평이 좀 맞아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네. 450대 5를 어떻게 뚫을지 그 기울어진 걸 어떻게 끌어내릴지는 네. 좀 어렵죠. 정말 자, 그러면 고쳤을 거는 몇 군데 안 된다. 지금 현재 소위 예. 레거시 미디어 고쳐쓰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수 있을까? 속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좋은 언론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좋은 언론으로. 돈이 어떻게 하면 좋은 언론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서 돈이라는 보시면 뭐 건 눈이 있잖아요. 후원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좋은 언론과 좋은 기사를 찾아내겠다고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덤벼 드셔야 되죠. 먼저 꺾이지 그거를- 않는 마음. 아, 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덤벼 드셔야만 되고 네. 발견하면 후원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짓말할 때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네. 네. 기자들과 부장들과 국장들 언론사의 간부들이 점잖은 항의 전화에 약합니다. 아, 그래요? 정중한 메일, 정중한 전화로 정말 이 방송, 이 신문을 이렇게 읽어왔는데 네. 이 부분은 거짓말인 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네.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단히 약합니다. 그 조선일보도 바뀔 수 있습니까? 전화하면은? 안에 항상 갈등과 갈등은 뭐 한다. 혼란스러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항의를 밀어붙이셔야 하는 되고 것도? 그다음에 퇴근할 때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조용히 다가가서 네. 예, 위협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네. 예,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 이렇게 건의하고 싶다. 비평하거나 비판하는 뭐 편지를 써왔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딱 30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중히 얘기하시고 물러나 이런 거에 되게 약한데 대개는 전화 걸어서 야 이 뭐 이렇게 하고 XX야. 네. 그런 건 오히려 결집력을 높여주는 결과만 갖고 근데 확실히 언론 지형이 5대 450이면은 예. 좀 많이 기울어져 있긴 하네요. 네네. 제가 그래서 네. 우리 오정 TV 네. 같은 또 이런 게릴라 네. 언론 내지는 뭐 요즘은 게릴라라고 할 것도 없어요. 유튜브가 워낙 또 의사소통이나 콘텐츠 네. 유통의 이제 중심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부연 설명이 된다면 실제로 자기네가 취재해서 자기네가 기사를 정치 기사 중요한 정치 기사를 중심으로 한다면 쓰는 언론사는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다 그리고 카피입니까? 이것저것 좀 이렇게 고쳐가면서 쓰는 게 한까지 포함한다면 한 80개, 100개. 나머지 6,000개의 언론사 중에서 100개를 뺀 나머지는 네. 그냥 100개 쓰는 겁니다.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취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요 인력도 취재 없고. 접근 자체가 힘들죠. 그리고 기자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뭐 3명, 4명, 5명 되는 기자들 가지고 거기 주요 현실도 정치 기사를. 안 좋군요.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네. 선거 시즌이 되면 스스로 기사 쓰기가 난감해요. 왜냐하면 선거법도 아주 그렇죠. 엄중한 데다가 민감하니까. 예,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되게 더 뵙겠습니다. 네. 근데 주로 커다란 언론사, 안정된 언론사를 뵙게 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튼 뭐 언론 지형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네. 이렇게 던져주셨고요. 우리 아까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으니까 지금 시간은 뭐 한 3분? 네. 아유 한 2분 반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대통령 뭐 포괄적으로 자 앞으로 그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양원 합동 연설도 있고 뭐 하버드대 강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예. 여기서 대통령 제발 이거는 하지 마라. 조언만 좀 몇 개. 이것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첫째, 하지 예. 마라. 절대 술을 입에 대지 말 것. 아 이거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그다음에 외교에서 철칙으로 지켜야 되는 게 기분 좋을 때는 계약하거나 약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악착같이 국익을 더 뜯어와야 되는 건데 맞아요. 기분이 좋아져 버리면 네. 저쪽한테 내주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어쩌고 하면서 군사적인 전쟁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서에 절대 동의하거나 그러지 말 것. 이거 그거는 제일 걱정됩니다. 네, 막 밀어붙이면 가서 야당하고도 물어봐야 되고 국민 여론을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또 그다음에 있습니까? 잘 모르면 즉석에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꼭 필요한 겁니다. 준비 안 한 건데 큰일 났네. 그래도 체면이 있지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쫓기지 말고 준비 안 된 거면 제가 검토한 바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네. 분명히 얘기하고 차라리. 차라리. NBC에서도 그 스파이 온 이 발언할 때 예.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차라리. 모르면 그렇게 까다롭거나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은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 한번 자세히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도망 나와야 되는데 네. 예. 어떻게든 한마디 하려고 하다 보면 네. 그걸 갖다 더닝크루거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맞아요. 거죠. 무섭잖아요. 조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 아는 사람은 아직도 알 게 너무 많아서 힘든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조사해 본 결과. 네,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걱정이 신변님 됩니다. 지금 걱정이 됩니다. 네. 특히 포괄적 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예. 이게 한미 동맹은 한반도 군사 동맹인데 예. 포괄적해서 네. 군사 동맹을 경제까지 확 기술까지 확 넓히고 글로벌 이래서 우크라이나 갈 명분 그러니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간단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전쟁에 져서 쩔딱 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국이 됐냐. 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전쟁을 안 했고 네. 남의 전쟁에 무기만 팔고 군수물자만 팔아서 돈만 벌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군사대국이 된 거예요. 네. 미국은 아직도 헤매나. 전쟁이란 전쟁은 다 하고 다니니까 저러는 거고. 다니니까. 예. 그래서 간단합니다. 전쟁에 끼어들지 않는 게 최고죠. 강국이 되는. 최고의 국익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전쟁 치르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근데 오늘 짧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토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공개 방송 하잖아요. 공개 방송. 네, 네, 뭐 네. 내일도 합타임 계속 하는 거고. 무슨 공개 방송? 예. 네. 우리 신장식. 예, 네. 다 같이 정치 인사까지. 자, 3부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100년 전 일본 무릎 발언 관련해서 일본 현지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합타임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